뉴욕 한인 직능단체들이 뉴욕타임즈의 악의적인 보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식당이 지난 1일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맨하튼에서 무작위로 행인을 골라 망치로 내려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상습 음주 운전자와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투자 이민 열기가 지속되면서 리저널 센터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수익 악화로 인한 부실 우려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내일업계 탐사 보도로 인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들은 뉴욕타임즈의 악의적인 보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항의 시위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는 지난 10일 원래회를 갖고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가 내일업계뿐 아니라 한인 사회 전반에 미칠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뉴욕 한인 건설협회장은 한인 회장 선거부터 한인 내일업계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악의적인 보도로 한인 사회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강일갑 뉴욕 한인 보험재정협회장은 이번 뉴욕타임즈 기사는 이미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는 내용만 채워넣은 기획기사라며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것처럼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 한인 네일협회의 이은혜 전 회장과 박경은 수석 부회장은 중국인 업소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쓰면서 많은 한인 업주들이 네일업소를 운영한다고 엮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내일 폴 벨론 뉴욕시의원과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네일업계 사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네일업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뉴욕 한인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네일업계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대해 한인 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회는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플러싱 뉴욕 한인회 임시사무소에서 론킴 뉴욕 주 하원의원 및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내일업계 사태 대책회의에서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자극적인 방법보단 정부와의 소통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담은 한글 매뉴얼을 각 가게에 배치하고 업계가 자기 감독을 통해 노동부와 주정부의 평가를 받으면 한인 네일업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쳐나가려고 하니 함께 협력을 합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레이버 디파트먼트에서 리플라이가 왔습니다. 주 정부 및 노동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거듭 강조한 김민선 회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네일업계 사태가 한인 경제 전체의 타격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20년 넘게 뉴욕을 대표하는 한식당으로 꼽혀온 금강산 식당은 얼마 전 전직 종업원 등에게 $267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지난 1일에는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강산 식당의 모회사인 금강 INC사가 지난 1일 연방 파산법원 뉴욕 동부지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금강 INC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최소 $447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권자는 모두 43개의 업체가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가운데는 금강산 식당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해 $267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전직 종업원 11명과 대출을 해준 노아은행 $93만 달러, 건물주인 KIT 리얼티 $22만 3천 달러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 INC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무 이행 계획서를 채권단이 수용하면 구조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식당의 유지성 사장은 1심에서 패소했던 노동법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종업원 측 변호단이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불가피하게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맨하튼에서 무작위로 행인을 골라 망치로 내려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의 추격 과정에서도 망치로 여성 경찰관을 폭행하려다 결국 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30대 한인 여성을 포함 최소 3명의 행인에게 망치를 가격한 묻지마 폭행 용의자가 사건 다음 날인 13일 맨하탄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맨하탄 38가와 8번가 근처에서 망치 폭행 용의자를 발견하고 한 블럭 정도를 추격한 후 대치를 벌이다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빌 브렌튼 시경국장은 이날 사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인이 추격 과정에서 망치로 여성 경찰관을 폭행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경은 망치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고 동료 경찰이 범인에게 2번의 총격을 가한 끝에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4개의 법안이 주 상원에서 승인됐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안전운전 패키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패키지 법안은 총 4개의 법안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징역형을 의무화하고 속도 위반이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범을 적용하도록 하는 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존 플래내건 상원의장이 상정한 법안은 10년간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최소 30일, 3번 이상 적발은 최소 90일 이상의 구류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 이상인 가중 음주운전의 경우는 10년간 2번 이상 적발되면 180일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원은 또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를 갖고 운전하다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와 12개월 이내에 난폭운전을 하다 2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도 2급 중범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은 하원의 승인과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연방 하원에서 미국 자유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미국 자유법안은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개인 통화 기록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원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법안이 13일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월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감청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고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특히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애국법 215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을 근거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은행 등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 자유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안보국은 더 이상 미국 국민의 통화 기록을 대량 수집할 수 없고 장기 보관하던 기존의 시스템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짐 하임스 하원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인들의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이민 열기가 지속되면서 50만 달러 투자 이민이 가능한 리저널 센터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 악화로 인한 부실 우려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이민단체 이민연구센터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4일 기준 미 전국에 있는 리저널 센터가 65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투자 이민 열기에도 불구하고 쿼터 제한으로 인해 이들 리저널 센터의 향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규 투자 이민의 투자금은 한선 100만 달러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투자 이민자의 99%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50만 달러 투자 이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연방의회가 투자 이민의 연간 쿼터를 10,000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투자 이민 사업가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된 것이라서 실제 투자 이민 건수는 연간 쿼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사업가 한 사람이 평균 1.5명의 가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의 투자 이민 신청은 4천 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내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백인과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네바다주 등에서도 히스패닉 유권자가 크게 늘면서 이제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가 대선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백인과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네바다와 콜로라도, 버지니아와 플로리다주에서는 최근 히스패닉 유권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네바다 코커스는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이어 세 번째로 공화 민주 양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승부처로 부상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1994년 전체 유권자의 90% 이상이 백인이었지만 2012년에 67%로 떨어진 반면 히스패닉 유권자 수는 5%에서 15%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들 히스패닉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민개혁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선거 유세를 위해 네바다주를 방문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 방문에서 이민개혁을 발표하면서 히스패닉 유권자를 겨냥한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이 메리디안 헬스와의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의 합병으로 뉴저지주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의 모기업인 해켄색 대학 헬스 네트워크는 지난 12일 메리디안 헬스와의 합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켄색 대학 헬스 네트워크는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북부 뉴저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메리디안 헬스는 맘머스와 오션 카운티 등 중부 뉴저지의 6개의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합병으로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라는 거대 의료기관이 탄생했습니다.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는 총 7개 카운티에 걸쳐 11개 종합병원과 2개 아동병원으로 이루어지고 직원 수는 2만 5천 명, 의료진은 약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게럿 해켄색 대학병원 최고 경영자는 이번 합병은 의료와 보건 분야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에 기반을 둔 해켄색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주 전역으로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병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합병은 주 보건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미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할리우드 주요 방송사들과 관계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A에서 열린 드라마 홍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MBC에서 방송된 앵그리맘과 전설의 마녀 등 한국 방송사들이 만든 드라마 14편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앵그리맘의 경우 학교 폭력 문제 등 부조리한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로 스토리 부분에서 ABC, MBC 등 주류 방송사 관계자들과 바이어들에게 공통 관심사로 다가갔습니다. It's only 2 days per week and are the short, only 21 or 35 episodes. So it's a great alternative for our clients to programming this kind of product.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K드라마인 LA 스크리닝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 배급사인 소니 프로듀서들이 참석해 최신 드라마 14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동남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미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마케팅 전략도 변화가 불었습니다. Right now, Korean dramas are at a peak. Actually, they're continuing to grow in popularity here in America, South America, and all across the world. With dramas such as Angry Mom that we're presenting here today at LA Screening, we get to show the world what it's like to have problems that are similar in both cultures. 드라마 상영 이후에는 방송사별로 드라마 판매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는 한 달 평균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미주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컨텐츠 진흥원의 제작 협력 방안들도 모색되고 있어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한류의 선봉장에 서면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쉽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도 있는데요. 김정균 기자가 중소기업 입주 지원센터 LA지사를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부터 스포츠용품, 산업용 LED 조명까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LA지사에서 입주 도움을 받고 있는 미국 진출 업체들의 제품입니다.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98년부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많은 국가를 선별해 중소기업들의 현지 활동을 돕는 입주 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지난 2003년 설립된 LA센터는 현재까지 101개 업체에 도움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 이제 공공기관에서 도와드려야 될 부분은 제품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 다른 부담 없이 여기 와서 무슨 집을 넣고 자동차 면허를 따고 생활에 아무 부담이 없이 미국에만 4개 지사, 전 세계 12개국 2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공간과 마케팅, 현지 법률과 시장 정보까지 제공해 해외 진출 초기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입주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42억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LA 총영사관 측 역시 센터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들은 알아서 다 진출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을 이제 또 고용 창출에 중요한 게 중소기업인데 이렇게 현장에 와서 보니까 또 영사관에서도 도울 일도 있고. 설립된 지 12년 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LA지사는 입주 기업들의 연간 수출액이 4억 달러에 달하며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뭄 피해를 겪는 곳이 많아지면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바닷물처럼 짠 물로 감자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년째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땅은 메말라 쩍쩍 갈라졌고 저수지와 강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이제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 한 식당에선 설거지물을 줄이기 위해 공기 압축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릇에 압축기를 분사하면 음식 찌꺼기가 말끔히 떨어집니다. Bread, lemon, it's going to take it right off, and it gets the majority of it out. 압축 공기로 1차 설거지를 마친 그릇은 살균기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면 하루에 물 3,000리터를 아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선 연어 수송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호스를 이용해 새끼 연어를 대형 수조로 옮긴 뒤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캘리포니아만으로 수송합니다. 강물이 줄어 새끼 연어가 바다까지 헤엄쳐가기 힘들어지자 아예 트럭에 실어나르는 겁니다. It is not our normal operating procedures for these 12 million fish that we release every year, but it is the best that we can do under these circumstances. 농업 용수가 부족한 오렌지 농장에선 오렌지 나무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에서 증발되는 수분이 줄어 적은 물로도 나무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작물 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네덜란드의 한 농장에서 획기적인 실험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바닷물처럼 짠 물로 감자를 재배한 겁니다. 연구진이 30여 종의 감자에 소금물을 뿌린 결과 소금물을 먹고도 잘 자라는 종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소금물로 기른 감자는 당분을 더 많이 만들어 맛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have a lot of fresh water, but it has potential for the rest of the world, Pakistan, Iran. 바닷물을 이용한 작물 재배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남성이 16개월 된 딸을 자동차에 방치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컬럼비아 카운티 레이크시티에 거주하는 권 씨는 16개월 딸을 태운 후 아이를 데이케어에 맡기는 것을 잊은 채 차에 두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오후 3시 14분께 아이가 차 안에서 숨을 못 쉬고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를 구했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포 카운티가 오는 2016년부터 롱아일랜드 그레이트 사우스만의 해안을 가로지르는 해저 하수관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서포 카운티 의회는 이를 위한 2억 700만 달러의 건설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션 파크웨이가 지나가는 세다비치 지역에서 하수 처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 웨스트 바빌론까지 총 3.4마일에 걸쳐 해저 하수관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퀸즈 플러싱 관할인 백구경찰서 형사과에 1년 6개월 만에 한인이 배치됐습니다. 109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한인 조셉 김 경관을 형사과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직위는 아직 경관이지만 1년 6개월가량 후에는 형사로 직위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1월 심재일 전 형사가 은퇴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한인 형사가 새로 배치됐습니다. 프랭크 하나 장학회가 제9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프랭크 하나 장학회는 뉴욕 뉴저지 일원 메트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입학 예정자 가운데 평점 3.5점 이상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12명으로 1인당 각각 $2,0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지원 접수는 오는 30일 마감되고 합격자는 6월 2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대체로 흐리고 늦게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끼고 곳에 따라서는 청둥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지만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